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힘들게 나왔죠. 오늘부터 이제 기출 문제, 문제 분석부터 이제 쭉 보게 될 거고요. 어, 그 자료는 제가 이제 PPT에 쓰는 거는 나눠드리긴 하는데, 그 기출 문제집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후에 답안 형태나 이런 걸 보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좀 활용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칠 전에 이제 그 일기 스터디 이제 간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이제 보는 이유 아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형별로 봐야 된다. 두 번째, 문점별로 봐야 된다. 세 번째, 회차별로 봐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유형별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는 문제라든가 문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관계형 문제, 사례형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서술어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분류를 한 뒤에 그 문제들끼리 모아서 목차 구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나 논하는 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거 뭐 100점만 잘 맞추면 되지만, 비교하는 문제, 관계형,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요거는 모아서 보시면 비교의 목차, 그 다음에 관계의 목차들이 좀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특히 2년차 분들 같은 경우 비교하는 거나 관계형 문제, 이거를 목차 구성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차 구성에 여기는 좀 포인트가 있는 거고,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유형별로 몰아서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점별로 보게 되는 거는 빈도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일기 스터디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걸 보는 이유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기출의 빈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거다. 모든 문제, 모든 고시 시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인데,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모든 전번위를 동일한 비중으로 사실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에서 자주 출제됐던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게 논점별로 하게 되는 거고, 스터디에서 이제 얘는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잖아요.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답안으로 어쨌든 시험에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 실력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에 이제 포인트가 가 있고, 첨삭을 이제 받으시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메꿔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차별로 보는 게 지금 이 단과에서 하게 되는 건데, 1회부터 이제 33회까지 전체 범위를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 거는 내가 어떠한 처리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할 건지,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복습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요 기출 단과 같은 경우는 복습도 물론 복습이 모든 시험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다른 거는 제가 예습을 거의 안 시키는데, 요 단과에 있어서는 회차별로 하실 때는 예습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이제 요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문제를 본인이 분석을 해서 목차 구성은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들어야 들리는 게 달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목차를 못 잡았는지, 이거를 안 하시면 이 단과에서의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들의 이제 예시 답안이 있죠. 강사들의 예시 답안은 그냥 예시 답안에 불과한 거예요.
4번에. 시험장에서 이대로 쓸 수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시 4반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특히 수험 생활을 제가 한 6년 반 정도 이제 했었는데, 그 시기 동안 이 이론 풀 문제만 못해도 20번은 써봤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쓴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써보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이 좋구나, 더 빨리 쓰는구나.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강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써봐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본인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요거를 확립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그 키워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예시 답안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실제 예시 답안처럼 쓸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거의 수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들의 예시 답안처럼 실제 시험에서 쓴다고 하면은. 근데 요 기준들을 본인들이 재료,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라든가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문장을 늘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장을 줄이고 그걸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내가 다 외웠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못 써요.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요 100점을 기준으로 풀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시 답안을 통해서 줄여 쓰거나 아니면 늘려 쓰거나 그다음에 기본서나 이제 뭐 요약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여 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늘리거나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늘리는 부분은 보통 총론이에요. 줄이는 부분은 보통 강론이에요. 보통. 근데 배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배점에 따라 다른데 2년차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늘려 쓰는 거를 힘들어요. 늘려 쓰는 거를.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세 문장, 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예시 답안을 그대로 베끼거나 하시는 거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시점 문제가 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얘를 15점이나 20점, 30점 이렇게 써보는 게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본인의 필력을 좀 기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복사장이랑 기본 문제 풀이 할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을 보고 기출 문제를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동일한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동일한 논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즉, 실제 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은 논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배점을 10점밖에 안 줘요. 적게 준다고요. 근데 잘 모르는 부분은 배점을 더 많이 줘요. 다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늘려 쓰거나 줄여 쓰는 거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차별 이술 단과를 통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늘렸는지, 그래서 답안 자체에 대한 암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서랑 비교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서는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줄인 거구나. 배점이 이만큼 주어졌으니까 기본서에 한 문장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렸구나. 그거에 중점을 두고 내용, 답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기 것으로 체화를 해서 일기, 스터디에서 그거를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녹화심에 드리는 말씀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 지금 그 문제집을 보면 답안들이 어쨌든 다 있잖아요. 답안이 있는데 그거를 일기 스터디 와서 그 해당 문제를 찾아서 제가 쓴 예시 목차와 답안을 그대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시간 안에 못 들어와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예시 답안에서 7줄, 8줄이 써 있는 거를 내가 스터디 와서 하실 때는
시간에 대한 연습도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암기가 안 되어 있다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암기가 되어 있어도 못 써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문제 분석을 하고 목차 구성을 하면서 답안을 쓰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8줄짜리를 내가 4줄로 만들어서 답안을 쓰고 나머지 10점, 20점을 못 쓰는 것보다 10점, 20점을 3, 4줄씩이라도 더 건드려서 1, 2점이라도 받는 게 점수는 훨씬 높아요. 실제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스터디에서 연습을 하실 때 보통 대부분은 연기도 그렇고 1, 2 정도까지는 보통 강사들이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논점만 그 진도 범위만 알려주고 2기부터는 진도 범위도 이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논점이 있어요. 그게 책에 있는 내용을 오픈북은 저는 3기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뭘 써야 되는지를 책에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 책에 대한 것들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시험에서 답안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암기한 부분들인데, 그 암기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가 의의고요. 두 번째가 강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주로 뭐 평가 방법이라든가 어떤 감정평가 기준의 원칙과 예외들, 그것들을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공부를 하실 때도 지금 당장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의 범위를 회독을 늘려가면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회독에서 내가 토지 중에서 특수 토지들이 있죠. 특수 토지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가 있다. 이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회독을 하실 때는 이거에 대한 기준, 원칙과 예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규모가 과대한 경우와 과소한 경우에 원칙과 예외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2가지씩 있죠. 규모가 과대한 경우, 그때는 거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건축이 가능하냐, 건축이 불가능하냐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은 한번 읽으시고 1회독 할 때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2회독 할 때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2회독 할 때 거기를 보시는 거고, 3회독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까지 보시는 거고, 2회독, 3회독 할 때는 여기에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기출 문제라든가 스터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외워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기본서를 읽는 속도도 느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의 이제 양이 제가 책이 좀 두꺼운 편인데 그 이유는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호석 평가사님 책과 서강태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강론 같은 경우는 실무기준 해설서, 그다음에 프록, 그다음에 실무 각종 매뉴얼들 이런 것들에 기반을 되어 있어서 요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실 때 책을 읽으실 때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맥락을. 근데 핵심 요약집으로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요약집 자체로 보시게 되면 결국엔 그걸 다 암기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해서 기본서의 내용을 보실 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라는 찾는 연습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그걸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나중에 기본서를 이제 안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거였지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제 이걸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거죠. 요 과정이 없으면 다 암기예요, 결국에는. 다 암기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다 까먹어요. 말을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좀 이러한 형태로 좀 다양하게 보는 거고, 이 연습이 돼야 스터디에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터디 강평 때 느끼셨겠지만 물어본 거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책에서 비슷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배점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점수가 없어요. 그걸로 글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부분에.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실 때 물음의 유형, 그다음에 배점의 균형, 요거는 스터디 전편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 서술어, 두 번째로 목적어,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주어를 가지고 배점을 균형 있게 나누는 거. 이 연습을 기출 문제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문제이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차 작성을 할 때 물음과 이제 배점에 따른 구조를 잡아야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구체화 시켰는지 이 과정이 첫 번째예요. 지금 시간에는.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가 3번 정도 넘어가면 그때 서와 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서결은 제일 나중에 하셔야 될 공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서결을 절대 잘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봐서 이제 서결 같은 경우 뭐 특정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년차 분들이 처음에 쓰실 때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본문만 그냥 충분히 잘 작성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역시 목차에 따른 배점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시험에 이제 채점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를 거의 명확하게 좀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채점 기준은 어쨌든 채점 평에 입각을 해서 이제 기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물어본 거 그런 것들에 좀 중심이 가 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론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점수를 똑같이 짜게 드릴 거예요.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그 점수 기준으로 점 드릴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 1회부터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번, 3번 사실 써봐도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1회 1번이지만 본인의 이제 목차 구성이라든가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배점이 이제 50점이죠. 물론 지금은 이런 형태 50점 가까이 되는 형태로 문제 하나가 딸랑 주어지는 형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제대로 쓰려면 사실 총론의 3분의 2 이상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서술어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배점을 나누라 라고 했었죠. 설명하고 논하는 거니까 여기가 25점 논하는 거 25점이죠. 반반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반반.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물어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보실 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물어본 게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여기가 끊어지는데 물어본 거는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물어본 거 필요성을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라는 얘기는 이게 주된 물음이라는 얘기예요. 주된 물음. 그러면 주된 물음에 대한 답이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배점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내용만 뭐 10줄 이상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차 개수도 한 개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차 개수. 그죠? 그러면 다시 앞에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말이 나오죠, 지금. 첫 번째,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두 개를 물어봤다고요. 관계인데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어는 뭐예요?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라고 주어져 있죠. 기출 문제에서 괄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괄호를 주게 되는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절대 그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논의의 범위가 단어는 부동산이지만
토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라고 전제를, 범위를 두고 있는 거죠. 괄호가 주어지게 되면 논의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서 여기 안에서만 쓰란 얘기예요. 여기서 건물 얘기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못해요. 생각 안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기도를 가서 보면 물어본 거를 토지의 특성이 첫 번째가 부동산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라고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토지의 특성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죠? 이거를 동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자, 그러면 목차를 먼저 짜볼게요. 첫 번째, 서술어가 설명하고 논하는 거니까 전체는 여기는 서론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마자 2번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나누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설명하는 부분인데 뭐예요? 토지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아라비아 목차는 첫 번째,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 특성이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동일한 배점으로 가야 된다고요. 25점이죠. 그죠? 그럼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개수가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조만 일단 지금 짜는 거예요. 구조만. 됐죠? 그 다음에 로마타 3번이 논하는 부분. 물어본 게 뭐예요? 감정평가의 이제 필요성을 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앞 뒤에 문장을 가서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서브에 나와 있는 뭐 합가 사법석에서 5가지 내용을 갖다 바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에 따른이죠. 이게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관계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작용하는 관계들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물어본 거라고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관계가 앞에서 어떻게 두 개를 나눴어요?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봤었죠. 그쵸? 목차 구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에 따른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특성이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구조를 짤 때는 이렇게 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마지막이 이제 결론. 구조만 놓고 보면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런데 예시 목표와 예시 답안은 이걸 기준으로 썼어요. 이걸 기준으로 썼는데 여기서 내가 이 부분들을 다 목차로 채우기가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4개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뭐 3개 정도는 어떻게 뭐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배점이 일단 여기가 25점이고 얘가 25점이기 때문에 자, 10점이 목차가 3개에서 4개라고 그랬죠? 20점이 6개에서 8개예요. 최소 목차가 6개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25점이면 목차가 그래서 2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개, 8개가 이게 최소 목차란 말이에요. 최소 목차. 그렇죠? 근데 목차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관련 개념으로 목차가 지금 내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 정도를 완전히 활용하기가 힘드니까 목차 4개면 10점 분량이죠. 그죠? 요거를 내가 10점 정도를 따르게
목차를 빼서 관련 개념으로 배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련 개념으로 배점을 채울 때 이 관련 개념에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될까요? 첫 번째, 토지의 특성, 그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이죠. 나와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요것들 중에서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걸로 인해서 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부동산 가격과 시장은 서론에다가 쓰시고, 이 관련 개념이라는 목차가 아니라 여기서 토지의 특성이라는 목차를 로마자 2번에 쓰시면서 여기에 목차가 1번, 2번에 요 구조로 잡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토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특점 4개 목차로 잡았는데 왜 구조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게 돼야 돼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래서 고부, 연계, 연병사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이걸로 이제 10점 정도를 채우고 나서 여기에 이제 모자란 배점을 여기다 할애를 했으니까 이 부분의 목차를 1개에서 뭐 많게는 2개를 줄일 수는 있는데 2개까지 줄이는 건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50점 기준으로 물어보지 않은 거를 20점이나 쓴다? 안 되죠. 네.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배점을 봤을 때 20% 정도인 10점 정도만 물어보지 않은 내용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님들 답안을 보면 이것만 잔뜩 써놨어요. 이따가 이건 시점평을 볼게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잡는 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은 목차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할 때 사실 목차만 보면 끝나요, 이거는. 목차만 보면. 네. 잘 보세요.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였었어요? 관계를 물어봤다 그랬죠. 그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목차에 나와야 서술이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성이 이제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 즉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관련성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예를 들면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고가화라고 해볼게요.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결과죠. 그러면 고가화라는 게 가격에 미치는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한 건데 특성은 뭔데? 그죠? 부중성으로 인한 고가화라는 목차를 쓰게 되면 특성이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관계가 나와 있죠. 목차만 보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목차 잡는 연습이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목차 잡는 순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요거를 이제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생각하는 순서예요. 요거를 1번,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요렇게 가야죠. 요게 2번. 그죠? 고가화라고 했으면 목차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관계에 따른 필요성이니까 고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공통적으로 결국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목차들이 다 동시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목차만 봤을 때 안 읽히죠. 내용이 더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 앞에 관련 내용을 목차로 더 드러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자, 고가화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를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전문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고 목차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게 다 말이 되긴 돼서 그래요. 뭘 갖다 붙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네 가지를 잡고 또는 세 가지를 잡고 여기서 앞에서 관계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 얘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이죠. 시장 얘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4번으로 목차를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죠. 그래야 지금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시중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아라비아 이번에 토지의 특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나 가격을 설명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이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으로 석가사법속 외운 내용들을 쓴단 말이에요. 잘 보면 물어본 게 요건데 이거밖에 안 썼죠. 당연히 꽈락이죠. 그죠?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물어본 게 뭔지를 찾아야죠. 그죠? 채점평 한번 볼게요. 교재에도 다 있는데 보시면 1번은 부동산 특성의 내용이나 설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미 처음부터 얘기해놓고 있어요. 그죠? 작용관계, 작용현상 요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현상과 가격 현상을 묻고자 했던 거다. 물음이 그건데 관계를 물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썼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들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특정의 내용만을 잔뜩 설명했기에 정말 혼이 났다. 안 물어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주구장창 쓰고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글씨 얘기가 나오죠. 글씨는 왜 그렇게 개발세발인지 글씨 때문에 평가 덜하된 일은 없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죠? 악필 자체가 채점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꼈을 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갈하게 표현을 했는지예요. 그러니까 배치의 얘기거든요. 답안지를 데코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글씨를 못 써도 간격을 똑바로 맞추고 위아래 줄 간격들을 잘 맞추면 답안지가 정갈해 보여요. 네. 그게 아니라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뭐 내려가요. 여기는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읽기가 싫어요. 네.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글씨를 잘 쓰면 물론 잘 읽힐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게 반대로 말하면 틀린 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틀리게 쓰면 글씨를 너무 잘 쓰면 네. 글씨의 영향보다는 답안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래서 제가 그 형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채점평에서 계속 나오고 실무에서 유튜브에 이제 실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론 법과도 곧 올릴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좀 눈에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연습을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목차랑 내용을 좀 구분을 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목차랑 내용을. 그래서 목차는 저는 좀 붙여 쓰고 그다음에 내용을 한 줄 더 들여서 그다음부터 내용을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맞아. 목차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차를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가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어봤죠. 첫 번째,
특성이 그래서 특성, 작용 관계. 이게 목차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특성이죠. 그래서 뒤쪽이 여기랑 여기가 2번이죠. 관계. 그러면 고정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위치 가격화된다. 그렇죠? 부중성으로 인해서 고가화된다. 높게 형성이 된다.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같이 한 거죠. 이것도 뭐 자연적성과 인문적성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거는.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다양하다. 다양화된다. 그렇죠? 영속성과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은 줄이면 인문적이겠죠. 그렇죠? 이 가변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화한다. 가격이 다양화된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자 3번에 1번은 연결이 뭐가 되네? 위치 가격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 고가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 다양화, 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씩 더 들어가주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차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잊지 않아도 채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볼게요. 지금 앞에서 위치 가격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앞에서 잡았던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 감정평가의 필요성, 감정평가의 필요성인데 요거는 동일한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잖아요. 위치 가격이니까 현황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여기가 그래서 모든 강론 내용들이 감정평가와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가화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가격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가격이 다양하니까 객관적으로 하자.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가격이 계속 변화하니까 기준 시점에 따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만들어준 거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연결만 만들어주면 돼요. 연결만.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겠어. 그렇죠?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자, 특성이 이제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죠. 특성이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 그러면 앞에는 여전히 특성이 나올 거고 뒤에는 시장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 얘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 특성은 앞에랑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첫 번째가 고정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화된다 라는 게 나오죠. 부중성으로 인해서 후행정성과 금융시장과 연결된다, 연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정보시장화가 된다. 또는 이건 말이 되죠. 시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장이 개별적으로 세분화된다. 이런 얘기도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가변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 두 가지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변동성, 다양성이라고요. 총론에서 목차 생각이 안 날 때 이 단어를 활용해서 목차를 조금 구체화시키면 다 말이 돼요. 총론은. 다 말이 돼요. 여기서도 지금 요 얘기들, 그죠? 앞에서도 가격 다양성, 가격 변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가격 변동성, 가격 다양성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자, 여기가 앞에 나왔던 관계죠.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동일한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얘는 지역 분석 얘기가 들어간 거고 얘는 합리적인 감정평가, 얘는 시장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장 분석을 위한 감정평가가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 뭘 써도 된다고요. 말만 되게 쓰면 돼요. 말만 되게.
저거를 생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한 목표를 다 잡았으면 그 다음에 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서론에서 내용을 쓸 수 있는 거, 서에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상위 개념을 쓰라고 했었었죠. 그렇죠? 여기서 뭐 쓰면 돼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감정평가의 의 등을 쓰면 되겠죠. 이것만 써도 충분하겠죠. 다만 너무 나열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상위 개념을, 관련 개념을 지금 서에다 쓴 거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연결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딱 보여줘도 돼요. 무슨 말이냐?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이 가격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특성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감정평가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해서 살펴본다. 잘 보시면 서를 처음에 쓰실 때 잘못 쓰시는 경우가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나아요. 단어를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해하고 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실제 이해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련 얘기로 했죠. 또는 연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현상과 활동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전체 통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잉여차분들이 이 문제를 쓰실 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전체 통론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목차 구성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다가는 얘는 이제 뭘 쓰면 돼요? 다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특성이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봤고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거는 작용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감정평가는 결국에 중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왜? 관련 또는 관계되어 있는 현상과 활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항상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업윤리 얘기가 같이 나와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회성 공공성이 있어서 그래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그게 여기서 왜 쓰냐고요. 직업윤리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나오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직업윤리가 중요해서 그래서 감정평가 필요 이걸 항상 쓴다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문제에 따라서 달라져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 답안을 그대로 퍼왔는데 다른 문제는 이제 답안 자체는 이제 다시 안 볼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문제만 볼게요. 첫 번째, 서론에서 부동산이란으로 시작을 했어. 왜? 첫 번째 단어가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이 뭔지, 토지가 뭔지를 먼저 한 거죠. 상위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때 토지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특성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꾸며준 거야? 다양하다. 어떻게 다양해요? 자연적, 인문적 관점에서 다양하다.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를 활용을 하되 걔를 꾸며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문제에서 관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다시 바꾼 거죠. 그 결과 다양한 여기서 지금 하나의 연결고리가 들어온 거죠. 현상과 활동이 나타난다. 이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의의를 쓰면서 얘가 연결이 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죠? 이 의의를 여기다 왜 썼겠어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하니까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게 여기다 현상과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쓴 거죠. 그죠? 이걸 외워서 쓰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목차는 이제 잡았어요. 목차는 잡았는데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늘릴 거냐? 그죠? 첫 번째, 고정성으로 인한 위치 가격화라는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늘리는 게 많이 힘드신데 목차에 있는 거를 하나씩 설명해 주면 돼요. 목차를 잘 잡았으면. 고정성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위치 가격화가 나타난다는 서술어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C로 되는 건데 서술을 하실 때는 A여서 C다는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곧바로. 답안 내용을 서술을 할 때는. 여기에 B 내용을 내가 만들어서 서술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걸 보시고 첫 번째 고정성이란 의수죠. 그죠? 따라서 이제 C죠. 가격은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동시에 위치 가격이 된다. 결과이죠. 그죠? 중간에 지금 뭘 썼나 보시면 돼요. 그 결과 부동산은 인접 부동산과 주위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외부 효과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동시에 위치 가격이 된다라고 쓴 거죠. 그리고 답안 첨삭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문장 나눠서 쓰라는 말을 첨삭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그죠? 의의를 제외하고 문장은 무조건 나눠서 쓰셔야 돼요. 보통 답안을 쓸 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고정성이란 이러한 것을 말하며 하고 또 뒤에 다른 얘기를 써요. 문장 무조건 그런 거 나누셔야죠. 그죠? 비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중간에 활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접속사. 접속사 많이 쓰라고 했죠. 그래야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고가화. 자, 그럼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중성이 뭐고,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근데 이거는 B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만들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자, 부중성이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이용 경쟁이 발생한다. 경쟁이 발생을 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지금 문장을 되게 지금 요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답안 배점에 지금 다 맞춰 쓴 거예요, 지금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개별성, 용도 다양성. 자, 마찬가지죠. 개별성이 뭐고 용도 다양성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개별성이란 이러한 것이다.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가격을 개별화시키고 이용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다양화를 발생하게 한다. 라고 쓴 거죠. 여기는 얼핏 보면 B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개념 자체에 이미 그 B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영속성이란 이거다. 인문적 위치 가변성이란 이거다. 그 결과가 얘는 바로 나왔죠. 왜 의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죠. 왜? 영속성은 시간에 따라서 마모나 선멸이 안 돼. 근데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있는 위치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를 의의가 이미 내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변하겠죠. 그죠? 고정성으로 인한 시장 극지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왜? 앞에서 이미 고정성이 뭔지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또 고정성을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문장은 얘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부동산의 위치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 시장화가 되고 다른 일반 지역과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가 먼저 시작됐죠, 얘는. 부동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했으니까. 그죠? 이거를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얘를 구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용을 늘린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앞에 문장에서 앞에로 봤을 때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성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부연 설명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게 만든다. 또한 고정성에 따른 위치 가격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을 이제 심화시킨다. 이 얘기도 요거까지는 안 써도 돼요. 요건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가격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장 얘기도 같이 한 번 더 연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것까지는 쓰기 힘들어요. 사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시행정성과 금융시장과의 연계. 그래서 부중성과 외부 효과성은 정부 개입을 야기한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정성이 나오겠죠. 고가성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과 이게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투자재, 자본재로 인식을 하니까 금융시장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문장 하나하나 들어서 기본소에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쓰려면 지금 총론에 대한 이해들이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이걸 내가 만들지. 그게 아니고 얘를 외워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히려 진짜 쓰기가 힘든 문제예요. 이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내가 내용을 어떻게 늘리고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지 그거 연습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마찬가지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으로 정보 시장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양한 시장으로 분화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별 특성과 이용 상황에 따른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속성과 인문적 위치 가변성으로 인한 시장 변화. 이도 마찬가지. 용속성으로 인해서 이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나누어서 분화하게 작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 결과 시장 참가자는 현재 및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게 된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랜 과정을 조금 거쳐야 쓸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 고리들로만 잡아서 문장, 목차를 구성을 해서 그것만 말이 되게만 쓰면 이는 기본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위치 가격화에 따른 현황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죠. 잘 보시면 아까 고정성 얘기가 앞에서부터 나왔었잖아요. 고정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위치 가격으로 주위 환경 영향을 받는다로 시작을 했죠. 앞에 거를 앞에서 쭉 써, 네 문장, 다섯 문장 썼던 거를 얘를 한 문장으로 쓴 거잖아요, 지금 얘는. 그죠? 얘가 인간의 다양한 부동산 활동이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결과 임장 활동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물어봤으니까 서술어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중요하다 이런 식의 서술어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고가화에 따른 전문적인 감정평가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이해가 굉장히 요구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답안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 뒤에 연결되는 말들은 다른 걸로 다 바꿔서 대체가 가능해요. 연결만 자기가 어떻게 지어서 써줄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결론 보시면 부동산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다양한 활동의 토대이자 공간이다. 그래서 가격과 시장에서는 다양한 현상과 활동이 나타난다. 특히 경제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라고 마무리를 했죠. 아까 총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변동성과 다양성이라고 했었어요. 강론에서 중요한 거, 이것도 기본 강의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네 가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강론에서 실무 기준을 마련한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강론에서 목차를 생각하기 힘들 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주면 다 말이 된다. 마지막 문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목차에서도 보시면 객관적인 얘기 썼고요. 전문적인 얘기 썼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필요성 다 아까 앞에 목차에서 다 썼어요. 잘 보시면 이 얘기들로 쓴 거예요. 그죠? 잠깐씩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